연휴 첫날인 오늘은 흐리고 남부지방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시작된다는 예보인데요. 자세한 이번 연휴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기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흘간의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연휴에 맞춰서 여행이나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연휴 동안 날씨 어떤가요? 네, 이번 연휴에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더위가 주춤을 하겠는데요. 한반도 남쪽을 지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으로는 비가 내리겠고 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비는 제주에 20에서 60mm, 충청과 남부지방은 5에서 1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흐리고 비가 내리다 보니까 기온은 다소 내려갑니다. 네. 오늘 서울이 25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광주 24도, 대구 25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는 다시 불볕더위가 시작이 됩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특히 태백산맥을 넘어오는 뜨거운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내륙 지방에서는 폭염 수준의 더위가 찾아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들이나 여행 가시는 분들은 한낮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고요. 네. 연휴 마지막 날인 현충일에도 전국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가 그치고 나면 수요일에 중부지방의 비 외에는 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습니다. 이번 불볕더위는 6월 중순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서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 그 미세먼지가 기승이어서 참 걱정이 됩니다. 연휴 동안 미세먼지는 어떻습니까? 네,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아마도 요즘 외출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미세먼지 농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 집에 어린아이가 있거나 또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더 요즘이 걱정되실 텐데요. 먼저 이번 연휴 기간 미세먼지 전망을 전해드리자면 네. 주말인 오늘은 오전까지 중부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진 깨끗한 동풍이 불면서 공기가 청정한 상태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바람이 서풍 계열의 바람으로 바뀌면서 중국 쪽에서 오염물질이 조금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기 흐름이 원활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남부지방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비까지 내리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는 오르지 않겠습니다. 네. 일요일부터는 공기질은 더 좋습니다. 동해 바다에서 깨끗한 동풍이 불어오면서 그나마 있었던 먼지도 밀어내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 역시 주로 동풍 계열의 바람이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좀 하자면 오늘은 일시적으로 농도가 올라갈 수 있지만 연휴 내내 미세먼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여름철에 주의할 게 아무래도 오존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그렇지만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좀 방심하기 쉬운데 좀 특별한 대처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름 문턱에서 이례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긴 했었지만 사실 여름철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오존입니다. 네. 보통 오존이라고 하면 성층권에 있는 오존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성층권에 있는 오존들은 태양에서 내려오는 강력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아주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네. 하지만 지상에 있는 오존들은 성격이 전혀 다른데요. 산성이 아주 강하고 살균력이 상당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고농도 오존에 노출이 되면 눈이나 코 같은 감각기관이 손상될 수 있고 또 심할 경우에는 심장이나 폐 질환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오존 대처하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네. 폭염의 경우에는 더위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가 있지만 이 오존의 경우는 무색 무취의 가스 형태다 보니까 네. 고농도 오존에 노출이 되더라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번거롭더라도 마스크를 쓰면 예방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오존은 마스크를 쓰더라도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오존 농도가 높은 시간대에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존은 강한 햇볕에 반응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통 농도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수시로 오존 농도를 확인을 하고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되도록이면 외출을 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오존주의보가 내려지면 실내에 머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끝으로 이 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앞서 얘기했지만 미세먼지가 아무래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기상 전문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네, 경유차에서 고등어까지 연일 미세먼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환경부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는데요. 사실 미세먼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이 또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내놓은 대책들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가 않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환경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을 요약을 해보면 경유차와 화력발전소의 수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여러 뉴스를 통해서 알려졌듯이 경유차가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차지하는 비율은 사실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하고요. 네. 설령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더라도 친환경차로 유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화력발전소 수를 줄인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당장 여름철에 전력난이 생길 수도 있고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장기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공기질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 대책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가장 시급한 것은 중국발 오염물질을 유입을 줄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보면 어제의 경우 바람 방향 하나 바뀌니까 공기가 상당히 깨끗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 경유차를 운행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화력발전소 운영을 중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다만 공기의 방향만 흐름만 바뀌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중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유입만 되지 않더라도 공기가 상당히 깨끗한 것을 어제 보여줬습니다. 네.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정책적으로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명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는 황사가 매년 날아오는 것처럼 네. 앞으로도 미세먼지 위협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국내에서 실효적인 어떤 대책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 국가와의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